네, 9번째 영상입니다. 9번째 영상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프롬프트인데요. 요즘 N잡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급여 소득자이면서도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반드시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가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달에 자신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도 일정한 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템플릿 사이에 조건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첫 번째,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의 기준을 3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고 300만 원이 안 되면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 없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1번에서 물어보고 2번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급여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같이 합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미치고 또는 연말정산 때 추가소득을 합산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1번 질문 입력값이 300만 원이 넘고 연말소득 때 기타 소득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의 데이터를 받고 300만 원 미만이거나 기타 소득에 합산하였다면 이 프롬프트는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는 실행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템플릿 변수를 받고 주의사항입니다.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하고 지시사항이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달라. 조건은 국세청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 신고 후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신고 후 납부 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서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래서 그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신고를 늦게 해도 가징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21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와 같이 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 및 납부 절차도 알려주고 미신고 시 불이익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을 취업한 사람에 한해서 그 자격 조건을 판단해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템플릿 변수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그래서 입력된 나이, 1번에서 입력된 나이가 34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8세. 내가 48세라고 하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내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 2에 입력된 응답에 따라 사용자가 장애인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도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48세이지만 전업주부이다가 다시 재취업을 한 경력 단절 여성이다. 그렇다면 48세이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템플릿 변수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이 값에 기본하여서 당신이 소득세를 감면받는지 감면 안 받는지 계산을 하고 그 사용자가 그 본인이 입력한 급여 금액에 맞춰서 소득세 금액까지도 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하고 소득세액을 계산해주고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지시사항이고 여기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